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각종 물가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에 상인이나 소비자 모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현장에 나와 상인과 소비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는 프레데릭스버그에 사는 오상란이에요. 네네,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장을 보셨거든요. 전에 보셨을 때와 차이점이 뭐였어요? 가격이 참 많이 올랐어요. 네. 조금씩 자꾸 오르는 건 느꼈지만 네네. 또 오늘 여기 이제 한국 그로서리를 보니까 네네. 한 25% 내지 30%는 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요즘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 살림을 하시는 분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지금 느껴지고 계시죠? 그럼요. 네. 벌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음식 그로서리 그렇죠. 장 보는 건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예. 전에 같으면 네네. 오늘 사는 만큼 가격이면은 네. 아마 이 풀 베스켓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낌이 지금 이런 거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럼 지금 점점 갈수록 물가가- 힘들 것 같은 예, 기분이 물가가 들어서. 이렇게 올라서 이제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뭐 절약하는 또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개 산다면 7개 사고 5개 산다면 3개 사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는 양은 사람이 필요한 거는 정해져 있는 만큼의 양인데 네. 그거를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오른 만큼을 줄인다는 거는 기본적인 음식에 대한 가격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네네. 좀 덜 사고 네. 뭐 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유행 따라서 굳이 안 사도 되고 조금씩 전략하고 이제 좀 좋아질 때를 기다릴 네네. 수는 있지만 네. 음식 그로서리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름으로써 이제 서민들의 생활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네, 그죠? 그럼요. 실제 네. 이렇게 느끼고 네. 가스비가 정말 많이 오른 거 느끼면서 네네. 정말 몇 달 전 어디 다니는 때 기분과 이제는 좀 자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또 이 물류 대란 그 소식까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물류 대란은 물건이 모자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도 뭐 네네. 공급을 수월하게 하지 못하고 네. 갖고 온 물건도 뭐 지금 그렇게 제대로 그 시간에 공급 못하고 이런 거를 이제 듣고 현지로 느껴요. 네. 웨어하우스에 물건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일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네네. 정말 예전에 못 느꼈던 아주 정말 새로운 그런 지금 현상이 그런 일어난다. 현상을 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이렇게 소비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거를 다 조정하고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네. 거 보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믿고 시민들은 다 따라오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똑바른 그런 이렇게 전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끔 네. 지도자들이 좀 제대로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나 정부 관계자들이 올바른 정책으로 우리 그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당연하죠. 네. 저희가 다 앞에서 나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대표를 세운 거는 왜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나라를 잘 그렇게 그렇죠. 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을 또 대표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이제 우리가 다 바르게 또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면서 모든 게 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느 업종에 종사는 누구십니까? 네, 페어팩스에 있는 코리안 바비큐 브레이커스 매니저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네, 요즘 그 이 어려운 시기에 또 2호점을 오픈하셨죠? 네네. 네, 그 어디입니까 위치가? 페어팩스몰 치즈 팩토리 맛집이에요, 바로.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대형 레스토랑인데 요즘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어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이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영업을 하시는 어려움이 많으시죠? 네, 물론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지금 식자재 가격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그다음에 인력난도 너무 심각하고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난 해소는 심각한 가운데서도
훼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네. 네, 그렇군요. 저희뿐이 아니라 모든 식당을 지금 이 버지니아에서 하시는 분은 똑같은 네.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네, 이 브레이커스가 이 워싱턴에는 그래도 현재 이제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 브레이커스의 경영 철학, 그 영업 방침이 있을 텐데. 네, 물론 지금 식자재도 많이 오르고 네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네. 저희도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저희 회장님께서는 네. 한국 분들도 같은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힘든 거니까 네네. 최고 좋은 고기로 최고의 네. 주방장을 써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라 그런 영업 방침이세요. 아, 그러니까 질 좋은 그 재료를 가지고 네네. 만족스러운 그 어떤 서비스를 네네. 고객들에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는 네네. 이 문화의 공간으로 저희 지금 여기서 밴드도 네. 생음악 밴드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주말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로 와서 이제 음악을 하면서 또 고객들은 그 음악을 감상하면서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문화의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힘들지만 네. 지금 대형 외국인들도 많이 해요. 대형 아. 파티나 네네. 결혼식, 네. 뭐 돌잔치 이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식사를 하러 오셨지만 네네. 음악도 들으시고 네. 많이 즐기시게 하는 저희 영업 방침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네. 예, 요즘 뭐 이렇게 이제 식재료 가격이라든가 여러 물가가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어려운 점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뿐이 그러면은- 아니라 다 똑같겠죠? 그럼 이 매출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연초에 비해서 지금 이제 거의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상승세 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러한 그 브레이커스의 그 운영과 관련돼서 네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 브레이커스는 질 좋은 음식과 네. 질 좋은 서비스로 네.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만족스럽게 식사하시고 해피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로 뛰고 있는 물가가 연말 연시를 맞아서도 계속 오를지 아니면 안정세를 찾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TVK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현장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집회가 애넌데일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의 보수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Hello. 네, 저 누군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W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Yes, I'm Grant Newsham. I'm the president of KCPAC, the 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And I'm glad to be here in Washington now. 예, 제 이름은 그랜트 뉴셴이고요. KCPAC 한국 정치 행동 회의라는 곳의 대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 있습니다. 네, 오늘 모임에선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죠. Okay. Would you briefly explain what you said today about the situation now? Sure. What we're trying to do is to defend freedom in South Korea and ultimately defend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of course. But in South Korea, we're very concerned that there's a move afoot, there's an effort being made in the U.S. Congress that will ultimately lead to the removal of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lead to the disbanding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if that happens, then North Korea, Kim Jong-un, has a clear shot, has a clear path for attacking South Korea and turning South Korea into North Korea, to put it simply. 결국 저희가 모인 이유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또 미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지금 미국 의회에 한국의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엔 연합사를 해체시킬 위험이 있는 그러한 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지하려고 저희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 종전 선언에 대한 그 법안이 과연 미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What's the probability for the bill to pass in Congress? Well, it's hard to say. At the moment, the bill doesn't look very good in terms of having a whole lot of support, but there is support from Congress. It's being pushed and supported by pro-North Korea activists who are in America, who are American citizens in many cases. And their objective is to pass this bill and to force the Americans to sign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And any treaty will do. It doesn't matter if North Korea is willing to follow the treaty, they just want a treaty. That's the big thing. And if that happens, once you have a treaty, the leftists in the Korean administration, leftists in Congress, leftists in the activist movement will then say, well, we have a peace treaty. There's no need for Americans on the Korean Peninsula. Take them away. And ultimately, they would like to destroy the U.S.-South Korean alliance. And as I said, that's a very dangerous thing to happen if you're interested in South Korean freedom.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 법안이 아직까지는 많은 서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32명이 서명을 했고 아직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친북, 북한의 이익을 따르는 친북 세력 혹은 종북 세력까지도 지금 많은 정지에 손을 뻗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의원들이 지금 넘어가 있고 아주 환상적인 어떤 평화라는 그런 맹목적인 어떤 환상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고 만약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명분이 없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길을 열 수 있는 법안입니다. 예, 만약에 그 내년 3월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이거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까? What do you think if the next year's election in Korea turns this side to the conservatives? If the conservative candidate wins in March next year, do you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still push for an end for the war declaration even without Moon Jae-in? I don't think they will push for it. And even now, the Biden administration is hesitant to support an end-of-war declaration, hesitant to push for a rushed peace treaty. And that's a good thing, but we've seen the Biden administration, unfortunately, make concessions to dictators in the past. There's no nice way to put that. 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없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이렇게 성급하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보수 후보가 정권을 되찾아온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더 이상 종전선언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그 독재자들에게 많은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워싱턴은 물론 미주 지역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어떠한 운동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So what would you recommend the Korean Americans, especially in this area in the DMV, to do to change the situation? Well, that's important because we talk to politicians on Capitol Hill, and they tell us that they hear from sort of pro-peace, from leftist activists all the time. They hear from Korean Americans saying, declare an end-of-war statement, sign a peace treaty. Give North Korea what they want. They say they hear that from Koreans a lot, but they don't hear from the other side. And the other side is too quiet. And so all they have to do is to call up their congressman, write them a letter, sign some of the petitions which my group, KCPAC, has available. And these will go to the politicians and let them know that not all Korean Americans are pro-North Korea. Most of them are not, but they need to be heard, and that makes a big difference.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종전선언에 찬성한다고 하는
어떤 평화 활동가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의회에 너무나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나 조용하다. 그런 목소리들은 많이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인들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안다면 종전선언에 반대를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KCPAC에서도 그러한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종전선언 반대한다는 청원할 수 있는 링크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 목소리들을 저희들이 의원들에게 미국의 정계에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온라인이나 그 어떤 그 페이퍼 서명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러면은 우리 한인들의 그 어떤 항의단을 구성해서 의회에 가서 의원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세요? What about we will help you with the online petitions and all, but what about physically having a protest at Congress? The Korean Americans may gather and maybe have a protest like the leftists do. Will that help? It sure would. You think about it, things that really make an impression on us are things we see. When we see people out doing something, saying something, it leaves a lasting impression, often more than just reading something. So actually getting out and making your voice heard is immensely important, and it is effective. 어떤 글을 읽는 것보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의원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인상이 깊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시위라든가 의회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찾아가고 실제로 전화하고 그 편지를 전달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참가한 한인들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TBK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한인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주 가요 동호회에서는 노인 건강을 위해 가요 친목 모임을 갖고 있는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 관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반갑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미주가요동호회 리더를 맡고 있는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 미주 가요 동호회에서는 주로 어떤 이제 활동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사업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친목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겁니다. 네. 첫째는 이제 뭐 다들 고령이시고 네네. 평균 나이가 75세부터 네. 제일 고령자가 이제 91세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제일 어려요. 네. 제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지금 만난 지가 9년이 됐습니다. 어려서 벌써 9년이 됐고 지금은 다들 좋아하시고 여기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어르신들도 보람을 느끼고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도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도 이 고통과 이 고충이 컸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이러한 가요 동호회 모임이 그분들에게 엄청난 이제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속에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못 하니까 그렇죠. 많은 그 면역력도 약해지고 문제가 참 많았어요. 이게 힘들어하시고 근데 이걸 오픈함으로 해서 회원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죠. 참 즐거워하고 저도 또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주 가요 동호회는 이제 그 어르신들이라면은 뭐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누구나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어느 정도 텀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 아니면 매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합니다. 매주 5시부터 9시까지 매주 하고 5주가 있으면 5주 매주 하여튼
5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자기가 이제 마음껏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네. 또 나름대로 이제 이민 생활의 어떤 행복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뜻이 되는 네, 거죠. 네. 뭐 라인 댄스도 할 수도 있고 여기 네네. 나서 노래하면서. 네. 예. 그 앞으로 이 미주 가요 동호회가 어떻게 이제 여기서 지금 멈출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제 내년부터는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인들 위주로 찾아다니면서 네네. 뭐 아파트라든가 네네. 이런 노인네 뭐 양로인이라든가 네네.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 봉사하려고 우리 회원들하고 지금 의논 중이에요. 아. 예, 그런 우리가 이렇게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 아니라, 되겠느냐. 네, 사회적으로. 더 넓혀서 네네. 소외받은 어른도 찾아다니면서 주로 이제 시니어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뭔가 미문 공연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노인 아파트나 양로원에서 이제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죠. 찾아가실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언제든지 어르신들 위해서라면은 네. 네, 언제든지 뭐 우리가 예, 지금 한인 사회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뭔가가 필요한데 이 가요 동호회가 이제 그러한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가요 동호회에서는 좀 더 우리 노인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봉사도 있지만 또한 뭐 다른 한편으로 이 노인 사회를 위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활동이 좀 있습니까? 아 그런 저기는 아직까지는 뭐 예, 그렇게 넓혀보지 못했고 네네. 앞으로 이제 왜냐면은 그런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회원들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왜냐면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발을 넓혀서 네네. 더 시야를 넓혀서 네네. 예, 이렇게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들한테 그렇죠. 그래도 네. 예, 좀 뭔가 좀 모범이 되는 거, 저 시니어들을 위해서라면은 또 우리가 좀 발벗고 최대한 나서보자. 네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보람을 더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걸 자꾸 지금 내년부터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집안에서 답답해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이 회장님으로서 또 그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 하나 해주시고 만약에 집안에서 이제 힘들고 어렵고 참 외롭다면은 이 가요동호회 나오시라고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어디거나 적적하거나 뭐 하시면은 우리 가요동호회로 나오십시오.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VK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세 건강의 김성환입니다. 오늘도 역시 상해 중의원을 이끌고 계시는 박재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날씨가 고르치가 못하고 환절기인데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더욱 유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며 여러분들 다 안녕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가을, 늦가을이고 이제 초겨울을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도 많고 바쁜 일도 지내고 있지만은 가장 중심적인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토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늙지 않고 살 수 없을까? 안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늙는 거에 대한 주범이 뭘까? 왜 우리는 늙는가? 이거에 대한 거를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것을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신체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과 육체를 다 뜻하는 겁니까? 다 뜻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개요부터 먼저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개요를 하기 전에 우리의 질문부터 해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안 늙을 수도 있을까? 늙는다면 왜 늙을까? 시간이 지나면 늙을까? 시간이 지나가면 늙을까 하는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같은 40년을 살았는데 어떤 분은
폭삭 늙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젊게 삽니다. 그렇죠. 70이 가도 젊게 살아요. 네네. 요즘에는 제가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젊으세요. 네. 생각도 젊으세요. 네네.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거를 그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떤 내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에서 오는 게 많다,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후천적으로 오는 거가 한 90%, 네. 선천적으로 오는 거가 10%인데 네. 우선 선천적으로 오는 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거를 메인터넌스를 하고 네네. 대처를 해 나가는 거가 네.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인간의 노화와 관련해서 이제 활성산소가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한마디로 표현해서 네네. 이렇습니다. 우리는 네.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네.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형태를 가지고 있기 전에 여러 가지가 합성이 돼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합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진화 과정이라든가 네. 아니면 저항 과정이라든가 유지 과정이 네. 산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산소. 네. 산소는 항균 작용도 있어요. 네. 산소는 우리의 기운도 내줍니다. 네. 산소는 우리의 세포가 리프로덕션, 재생산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소가 하는 일이죠. 네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 산소에 네. 여분이 생겨요. 여분이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산소를 체내해서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네. 물을 마시죠. 네. 물을 마시게 되면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산소를 만들어냈을 때 네.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겠는가? 네. 그 나머지 부분이 묘하게도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나머지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활성산소. 네.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씻어내는 것은 유산소 운동. 네. 쉽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활성산소가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 네. 위험한 거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활성산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활성산소라는 게 어떻게 위험한 거냐면 우리 몸은 작게는 세포로부터 조직에서 근육에서 뼈에서 전체 시스템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 우리 몸은 그렇게 되겠죠. 네네. 근데 작은 단위인 세포도 네. 생체막이 쌓여 있어요. 그게 점점 커서 근육도 네. 생체막으로 전부 쌓여 있습니다. 네네. 그걸 보호막인데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영양소하고 네. 또 독소를 뽑아내는 거하고 여러 가지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 거가 이 생체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에는 폐에도 있고 네네. 심장에도 있고 네. 간에도 있고 아니게 되면 우리 이 피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체막. 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싸고 있는 거예요. 네. 싸고 있는 거를. 네네. 그 생체막을 공격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요인, 네. 너무나 큰 요인, 그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아,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우리의 그 노화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범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주범이에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여러분들 좋은 음식 많이 드시죠? 오르가닉, 네. 유기농 네.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오메가3, 네. 오메가5 네. 많이 드시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많이 드셔서 도움이 되셨어요? 그거 많이 드셔가지고 젊어지셨어요? 사실은 젊어진 듯해도 젊어진 거 아니었었고 네네. 몸이 좋아진 것도 좋아진 듯 싶어도 나쁜 부분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많이 먹음으로 해서 처리를 못 해가지고 네. 감당을 못해서 폐기물로 집어버리는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 안에서. 아, 그렇군요. 활성산소가 이제 생겨나게 되면 그것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보호를 해줘야 될 거를 네네. 그가 공격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우리 7살, 10살짜리 아이에게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칼을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어의 물질인 굉장히 강한 약을 주는 거고 똑같습니다. 7살, 10살짜리에게 권총을 주는 거고 똑같습니다. 네. 그것이 언젠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족에 대해서 대항을 할지, 친구들에게 해야 할지, 아니면 사회에게 해야 할지, 본인 스스로 해야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 무기류, 독약류, 네. 그 다음에 쓸데없는 돈, 네.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제가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럼 활성산소가 납부되는 건 이제 우리 깜짝 놀랄 정도로 납부되는 거 아닙니까? 주범이 된다고. 주범이 되는 말씀하시죠. 거거든요. 네. 노화의 90% 이상이라니까요. 아. 사람이 죽는 거의 95% 이상이라니까요. 아, 그렇군요. 활성산소가 단 한 가지가 우리도 안 보는 건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게 되면 방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게 되면 그런 활성산소가 없으면은 오래 산다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네. 활성산소가 많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오래 살게 됩니다. 무병장수하게 돼요. 그건 제 말을 그냥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예.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게 되면 없앨 수 있는가? 그 방법. 네네. 첫째, 절대 과식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포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음식은 아무리 포식을 해도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건 부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예. 전부 쓰레기로 나가요. 근데 쓰레기 처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것이 우리 몸을 산화시킵니다. 네네. 이 산성화된 스트레스를 쌓이게 합니다. 내부에 스트레스를 쌓이게 해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오히려 우리 조직과 세포와 우리 시스템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허리가 아이고 나 허리 아파.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몇 가지 활성산소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활성산소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과식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절대 과식하지 마십시오. 소식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남자분들 요즘에 스트레스 많으시죠? 요즘에 뭐 여러모로 또 여자분들도 아예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네네. 애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정 한 잔 하시죠? 뭐 와인? 예, 와인 한 잔 하시죠? 그렇죠. 아니 심하게는 뭐 소주도 막 그냥 컵으로 들이키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음주는요 적절하게 마시면, 적절하다는 얘기는 우리 재채기역입니다. 네. 재채기일 경우에 하루에 와인 한 잔에서, 한 잔이라는 거는 글라스의 4분의 1입니다. 네. 4분의 1에서 그거의 2배 맥시멈. 그 정도까지는 우리 몸에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러나 내가 취할 정도로 마셨다,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마셨다, 네. 아니게 되면은 횡설수설할 정도로 마셨다, 아니면 너무 해가지고 막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마셨다, 이거는 전부 활성산소로 갑니다. 이게 주범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주위 분들 중에서 네.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얼굴이 까맣고 쪼글쪼글하게 늙으신 거 못 보셨어요? 예, 뭐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었죠. 많이 봤죠. 네, 네. 그분들 일찍 돌아가셨죠? 네. 일찍 돌아가세요. 거의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게끔 60대 전후로 돌아가셨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몸이 술에 친 겁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내가 지게 되는 경우거든요. 세 번째는 음식을 드실 때 약간 익힌 거, 날 거 말고 약간 익힌 채소류를 골고루 드십시오. 채소류. 또 견과류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해바라기씨 한 10개, 5개 이 정도, 땅콩 5개 그 정도만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그 다음에 채소를 약간 데쳐가지고 드시는 시금치, 나물이라든가 아니게 되면은 뭐 콩나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채소를 약간 익힌 거를 드시고 과일을 드시는데 절대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드십시오. 또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은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게 되면 모르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신선한 산소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 가가지고 걸으시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 신선한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걸으시는 겁니다. 어딜까요? 공원? 우리 집 밖에 나가서 숲이 있는 곳에 가서 걸으시는 겁니다. 이 걸으시게 되면 활성산소가 전부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나에게 필요한 좋은 산소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또 한 가지의 꼭 우리가 금기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산소 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체육관에 가가지고 으쌰 하고서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근육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갔다 오게 되면 피곤하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좀 쉬어야 되겠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은 좋은데 과한 운동은 해가 됩니다. 과한 운동에서 근육의 스트레스, 심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스트레스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서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노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활성산소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력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과식을 좀 피하고 둘째는 이제 보통 일반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가급적이면은 피해야 되고 그건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맞는데 그래서 무슨 운동 과하게 하지 말고 음식 과하게 하지 말고 과하게 드시지 말고 그 다음에 과음하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 편하게 유산소 운동하시면은 뭐 100세 아니라 120세, 150세까지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 같은 사람들 보실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옆에서 도와만 드리면 됩니다. 아니 보통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닙니까? 제일 좋죠. 병원을 잘 찾는다는 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여러모로 불편함과 여러모로 마음의 심기를 어지럽게 만들죠. 비극입니다. 그거 없어야 되겠죠. 병원을 안 찾더라도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라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쉬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한 5가지만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과한 것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네, 오늘 박재선 원장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잘 따라 실천하셔가지고 100세,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도 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별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위하여. 투자를 할 때 자신에게 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기업에 할 수도 있는데 투자는 뭔가 발전이 있을 대상에 해야 시간이든 돈이든 허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대 이상의 사람은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야 할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자면 만약 스승님께서 한 청년에게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이신지요? 예. 투자의 법칙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을 하겠다에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저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투자가 있는데 저거는 성공은 못 하더라도 배울 점도 많고 그 안에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잡혀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 많은 것을 우리가 꺼낼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이거는 이 꺼낼 수 있는 이 환경은 앞으로 미래의 발전성을 만들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다가 아니고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캐내기 위한 투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떤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사회에 크게 널리 쓰이도록 할 수 있는 투자. 두 가지죠. 그러면 우리 이제 보통 젊은이들이 연구하는 데 투자한다. 이런 발전성 투자입니다. 이런 거. 젊은이들은 연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너희들은 연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연구할 거리를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안 이끌어주면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연구하기. 어떻게 연구하냐? 20대, 30대가 연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자라는 게 10대가 있고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연구의 목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연구할 사람이 있고 직장에 너는 연구원입니다. 직장인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소속을 어떤 직장에 어떠한 회사에 들어갔고 어떠한 조직에 가서 연구를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를 연구하는 데 입각을 해갖고 활동을 해야지. 여기서 나는 월급 얼마 받아갖고 얼마 모아갖고 집 사기 위해서 들어갔다 하면 너는 무조건 아웃입니다. 굉장히 살기가 어렵게 돼 있고 환경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못 견디게 돼가 있고 엄청나게 힘든 자연의 법칙이 옵니다. 인연법으로 그래 만든다 이게. 네 옆에 사람을 사자 만들어서라도 니는 공가가 내보내본다. 2013년도부터 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 알아야지 여기서 바르게 지금 이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죠. 이게 젊은이들은 전부 다 연구원으로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 조직에 들어가서 연구할 때는 네가 연구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뒷바라지를 다 해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것만 해도 이 회사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연구하면서 일하면서 나오는 시너지는 회사가 지금 돌아가는 운영체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리 회사의 직원이 가족이 돼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할 때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 가지고만 해도 이 회사가 운영되는 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젊은이를 발전시켜 앞으로 이 사회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10몇 프로 내지 뭐 요 정도. 요 정도는 어디 소속에 안 들어가고 소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조건이 좋습니다. 소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건 조건의 차이가 오는 거죠. 소속에 들어가면은 책상도 내가 안 사도 되고, 큰 회사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그 러비 아주 잘해놨죠. 그것도 내가 돈 안 들여도 돼요. 다 쓸 수 있는 조건, 연구소도 만들어놨고 그쪽에 뭐 전부 다 필요한 거 다 해놨. 그걸 내한테 제공 다 한다라는 거죠.
이 조건이 좋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요런 게 있어서 소속으로 들어가면 최고의 내가 자리에 가는 거죠. 요런 것들. 그렇게 하고 소속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자유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진 신기 있는 사람들. 말을 내가 뭐 확실히 잘라서 이야기해 좀 그렇겠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뭔가 나는 자유롭고 싶은 사람, 구속되기 싫은 사람, 요 스승님 같은 사람. 나는 자유인, 구속되기 싫은 사람. 그렇게 누가 시킨다고 일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 자유인인데 이건 신기 있는 사람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그 소속에 안 들어가고 사회에 있으니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 젊은 실업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 실업자 아니에요. 자유인들이에요. 자유인들이 이 사회에서 네가 연구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죠. 네가 연구를 하는 것들은 무엇을 하는지를 네가 1년에 잡든지 뭐를 잡든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어떤 뭐를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써여라. 정리를 해가. 네가 하려 하는 걸 써여라는 거죠. 써여보니까 이런 거를 노력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국가에서든 기업에서든 원래는 기업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실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할 때는 이 사람 뒷바라지를 하는 기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뭔가 사회에서 뭔가를 하는지 몰라도 내가 여기서 뒤에 경비를 지불할 테니까 그걸 한 70% 정도 소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 가족으로 왔으니까 100%를 지원하면서 키워가지만 요 안 들어가 밖에 있으니까 70% 정도 굉장히 어렵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갖고 연구를 할 것들을 찾고 너가 하고자 하는 걸 찾고 너가 노력을 해봐라. 그래 이제 회사가 필요할 때는 그때 쫓아와라. 요러면서 키워가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러면 실업자가 안 되죠. 청년 실업자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실업자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돈 좀 달라고 주지도 않고. 지금 사회인이 될 때는 사회에서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할 땐 지났어요. 엄마 아빠가 경제가 넉넉히 돌아가면 니한테 왜 안 해주냐? 니한테 안 해주게끔 하늘이 만들어서 엄마 아빠가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간다. 야야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엄마 아빠한테 돈을 안 줄 때는 대주지 말라고 안 주는 거예요. 대줘라. 그 니까지 다 어렵게 할 테니까. 요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못 대주면서 헤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업이 이런 사람들을 추려서 우리는 기업이 그만큼 소화할 만한 능력이 됩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앞으로 장학 사업을 하는 게 사회장학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안 바뀌고 있다는.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주는 거는 수도해야 됩니다. 수도 이거는 100% 수도해야 됩니다. 수도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은 어떻게 갖고 받느냐? 이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이게 장학금 줄 만한 이것을 은행에 융자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융자? 완전 저금리, 뭐 0.5%라든지 이렇게 갖고 이 사람이 졸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돌아갈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7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학교 다닐 때부터 저걸 좀 잡을 때까지는 한 10년 걸려요. 10년 동안은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빌린 돈은 절대로 추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직장이고 이게서 다 이제 이렇게 돌아갈 때 그때는 저리로 줬으니까 이걸 이제부터 조금씩 좀 몇 프로씩 갚게 된다. 요렇게 해갖고 빌려줘서 돌아가게 하는. 공짜는 절대 안 돼요. 아이들 지금 장학금을 공짜로 주는 바람에 애들 다 버리고 있어 지금. 이게 어떤 사회를 망치고 있는다. 그걸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을 만들면요. 예상을 우리는 소도 잡는다 그래요. 딱 우리 민족만 하는 소리예요. 세계에서. 공짜는 양잿물을 먹는다 그래요. 양잿물도.
죽을지 살지 안 가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민족이 자라는 sak에다가 공짜를 주는 걸 배운다? 책임의식을 갖게 해야 돼요.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투자한 겁니다. 국민에게 투자하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투자하고 이것이 조금 없으면 어떠나? 투자한 건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면 나중에 절대로 나는 이 돈 안 갚으려고 직장 안 할란다. 돈 안 갚으려고 돈 안 벌란다. 이 절대 그런 국민이 아니에요. 사회가 믿고 뒷바라지 해줬을 때 나는 건재하게 성장을 해갖고 그 돈부터 갚으려고 하는 민족이지 어리를 자바리지 않는 민족이단 말이죠. 응? 거꾸로 하니까 이거를 안 갚으니까 절마가 저렇다 누구가 거꾸로 해서 지금 이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하늘이 이끄는 나라입니다. 정법으로. 틀린 방법으로 가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공부하라고 그는 정확하게 우리가 표적을 받는 그런 나라예요. 요렇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 장학금 제도 같은 거 기업에서 장학금 주는 거 이거는 사회 장학금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 사회 장학금이 실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디 소속으로 안 들어간 사람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장학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자들도 좀 더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젊은이가 성장을 하는 건 다 공부하는 중이에요. 늦게 터질 수도 있고 빨리 터질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무딜 수도 있는데 자기 몫은 한다. 분명히 한다. 우리 젊은이들을 믿어라. 그러고 뒷바라지 해줘라. 이런 거죠. 기업에서 그래서 사회 무슨 복지 봉사 뭐 하면 돈을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을 다 쓸데없는 걸 줄여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다가 우리가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회 젊은이들 키우는 건 우리가 같이 키워야 되지. 네가 내가 따로가 없으면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데 우리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키우면 우리 젊은이들은 분명히 빛나고 보답합니다. 나라에 보답하고 인류에 보답합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뭐를 갖다가 집을 한 채 준다. 젊은이들이 자기 일을 하면 내 집 다 돌아와요. 회사가 내주기도 하고 나라가 주기도 해야지.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삥땅을 쳐가 그걸 갖다 집 산다고? 이 택도 없는 사람. 쪼매난 집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지금. 나중에 식구가 있으면 식구 살 만큼 주면 되지. 왜 처음부터 큰 집을 줘갖고 투기를 하게 만들어? 젊은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내 질량에 맞는 집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걱정 없이 쓰게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내 집, 네 집 따지지 마라. 세계가 네 집이다 야야. 네가 세계를 위해서 일하면 세계에서 네 집 줘. 뿔랑서를 이롭게 해봐. 뿔랑서서 네 집 준다니까. 미국을 이롭게 하면 미국서 너희 집 줍니다. 이 지구촌은 하느님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믿어라. 천사들아 믿어라. 요래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뭐 나왔던 대학교가 이제 보스턴 대학교, 플리츠 대학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지금 세 자녀가 다 들어갔어. 나도 들어가 봤어. 관광차.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기념으로 티셔츠도 하나 사왔어요. 근데 어서 학생이 되고 공부하는 건 아무나는 못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저 한경애 사모님의 별명이 100만 불 장학생 어머니세요. 그래요. 예, 100만 불 장학생 어머니. 비결이 뭐라고 그래요? 생각하세요? 비결?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요.
둘째는 아이들을 신앙 교육으로 정말 시켰어요. 특별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임신하기 전에요. 예. 이제 최자식 목사님 미국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이제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3일 금식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뭐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기도 하라 그래서 좀 놀랬지만 이게 말씀해 보니까 다 있어요. 모태에서 지킨 의미를 아셨다 그랬고 벌써 우리 태중에서 주님에다 예비하셨다 하셨으니까 아 금식 임상은 성경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따라서 3일 금식기도 하고 3명 다 3일 그리고 금식기도 임신했어요? 하고 임신한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태중에서는? 태중에서 임신하고 나서는 네네. 계속 그 유태인의 모태 교육처럼 말씀 기도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다른 더 세상적인 방법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임신했을 때 계속 찬송 들려주고요. 예. 그리고 성경 말씀 계속 읽어주고. 예. 그러니까 차를 타면 찬송 틀어놓고 집에 잘 때도 CD 찬송 틀어서 예. 계속 잘 때도 듣게 하고 집에서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듣는 거예요. 들리니까. 들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는 새벽 기도가 매일 있었으니까 새벽에 성경 읽어주고 뱃속의 아이에게 말씀 읽어주고 그러니까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찬송 들려주고 이게 태아교를 시킨 거죠. 말씀으로 태교를 했던 거랑은 또 다르네요. 다르지. 네. 그 중에서도 붙잡은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그걸 주입을 시켰어요. 네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아이빌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하나님 가까이. 지금도 제가 아이들에게 예.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항상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걸 보내고 왔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네, 열심히 살아야 살아라. 된다. 네. 예. 자, 그러던 우리 사모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200만 불 합해서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장학생으로 그랬는데 막내딸 네. 막내딸 이름이 뭐죠? 조이. 신학을 한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네. 아니 하버드에서 100만 불 받으면서 대학교에서 빌 대학원 게이츠 가죠. 그러니까 빌 장학금까지 게이츠 받은 장학금을 100만 불을 받은 막내딸이 친구가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을 한다 네. 그래서 충격을 받아 왜요? 사실 얘가 상위 0.1% 최우수로 졸업한 거예요. 네. 사실 그러면은 미국 뭐 싱크탱크 브레인뱅크에서 데려가서 얘들을 두뇌를 쓰기 위해서 스카우트에 가요. 예. 연봉 많이 주고. 근데 애가 딱 졸업할 때 돼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버드에서 공짜로 공부시켜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면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미국은 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니까 예. 다 공짜잖아요. 그리고 대학도 장학금 받고 했으니까 교육을 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기는 이 재능을 사회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년을 하는 게 드리게 약속을 했다는 거야. 3년을 나의 젊은 3년을 시간을 예. 네 예. 그냥 봉사하겠다고. 예. 그러면서 아프리카 가게 돼.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힘들게 공부시켜 놨는데 그래도 좋은 직장 가면 돈도 많이 벌고 누이 좋고 누이 좋고 자기 좋고 나도 텐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겠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이 솔직히 상했어요. 그때는 강사가 아니었거든. 아니야. 네.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속이 상해서. 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서 네.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 주셨어요. 뭐라고요? 그 딸은 하느님의 딸인데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줬는데 내가 주인이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다 그러냐고 이제 기도 중에 그런 깨달음 주신 거예요. 네네. 그 딸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너 거 아니야. 내가 잠시 너에게 맡겨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딸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키던 엄마가 될 것이야. 예.